열기가 정말 대단하군요. 삼성의료원의 윤순봉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호기심과 상상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강의 청탁을 받고 주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남들 이야기 말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호기심과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을 태양의 스커스탄 아시죠? 시르크 드 솔레 이거 가지고 한번 보시죠. 화면이 보이십니까? 제 때문에 가립니까? 예. 만일 당신에게 목소리가 없다면 못 보셨습니까? 예, 스크린 맞습니다. 아까 자막이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만일에 당신의 다리가 없다면 뭐죠? run 맞습니다. 더 크게요. 만일에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면 예, invent 맞습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상상력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A에서 B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력이 있으면은 everywhere,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상상력의 장점입니다.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네? 기도. 예, 또. 예, 되게 침착하게 가시죠.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희들은 상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3년 만에 연대를 다시 와보니까 상당히 이제 감명계가 무량한데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교정의 모습이 백양로의 모습이고 학생회관의 모습이고 상경대학의 모습이고 학교 전경의 모습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학교는 훨씬 더 젊어졌는데 저는 훨씬 더 늙었습니다. 1979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오일쇼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오일쇼크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쳤죠.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요 앞에 저희 아들도 지금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학점을 통산을 보니까 2.0이 잘 안 돼요. 군대를 2년 반을 갔다 왔습니다. 대학교 4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청소 작업을 했는데도 한 2.1 정도. 그래서 79년도 말에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많이 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이력서를 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데가 지금 망했지만 대우, 그 다음에 현대, 뭐 저 밑에 이제 삼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한 10군데를 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하나씩 이제 통보가 옵니다. 불합격, 또 불합격, 또 불합격. 9군데에서 불합격이 왔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합격이 될 수가 없죠. 서류 전형에서 뭐 학점이 2.0이 채 안 되니까 겨우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합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삼성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격. 이상하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삼성에서는 그 당시에 학점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입사하게 된 이유는 성적이 나빴습니다. 만일에 성적이 좋았으면 이미 현대나 대우나 아마 다른 데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입사를 한 데가 그 당시 동방생명, 지금의 삼성생명입니다. 거기에서 격리, 자금, 회계 이런 걸 열심히 했죠. 팍팍 길다가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날 제가 저녁에 동료들하고 삼성분관 뒤에서 소주를 한 잔을 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뭐 저희들도 되게 이제 술이 취하면 뒷담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뒷담화를 많이 했죠. 우리 회사가 뭐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이게 엉망이다 저게 엉망이다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에 떡 나갔더만은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 삼성그룹 그때 이병철 회장님 계실 때인데 회장님 비서실이다. 이제 상당히 그런 데 전화 오면 겁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당신 잠깐 올라와 보시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까 전화 때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술 마실 때 내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길래 아 이거 사표 선하는갑다. 이거 자르는갑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면 그분 말씀이 참 재미난 게 어제 참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막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뭐 크게 틀린 말이 없더라. 그래서 저 자르는 겁니까? 하니까 자르지 말고 당신이 어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신이 직접 올라와서 그렇게 만들어 봐. 그래서 제가 졸지에 비서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비서실에 발령이 나가지고 열심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던 거를 그대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87년도 11월 19일 날 저희 선대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이근혜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맡았던 게 제2창업 신경영, 요새 시세말로 이야기하면 경영혁신이라는 작업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서실에서 경영혁신을 한 2, 3년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다가는 상당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어른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큰 그룹이 20만 명이 되는 조직에 혁신을 하는데 몇 사람이 앉아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담 팀을 하나 짜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만 오케이 팀을 짜라. 그래서 그 대신에 팀을 제가 다 뽑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0명 정도를 그룹을 다 샅샅이 뒤져서 뽑았는데 그때 뽑았던 인물들은 상당히 비전이 있고 뭐 학식도 높고 다들 이제 박사들로 뽑았는데 그렇지만 그 조직에서 문제아로 찍힌 사람을 10명을 뽑았습니다. 저희들끼리는 그 10명을 저희들 스스로는 공포의 맹구단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공포의 맹구단이 됐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은 별을 단다고 그러는데 별을 달 수 있는 확률이 뭐 거의 몇백 대 1이거든요. 그런데 문자 10명은 10명 중에서 9명이 다 별을 달았으니까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포지셔널 셀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다가 이때 문자 시절입니다. 저 때만 해도 이게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셀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조정실장을 하면서 연구소 경영을 합니다. 경영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홈페이지라는 걸 만들고 사이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고 해서 지금은 이 셀이.org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들어가 보시는 분 계시나요? 예, 계시죠. 이게 사이버 점유율이 거의 70%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점유율을 하고 있고 이미 15년 전에 요새로 말하면 인터넷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유료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인터넷을 보내는데 무슨 돈을 내나요, 그죠? 근데 그 당시 132만 원 한 사람이 초고가죠. 지금도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걸 해가지고 연수익 몇백억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죠. 열심히 잘 놀고 있는데 2007년에 또 위에 어른들이 또 부르십니다. 잠깐 와봐라. 올라가니까
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을 맡아야 되겠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대언론 활동도 하고 그룹 대변인 활동도 하고 그룹의 브랜드도 관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늘 이것도 사실은 저희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27년, 28년, 2년을 맡았었는데 사실은 그때 저희 그룹이 뭐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어떤 이 송사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2년 동안에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12시 내지 새벽 1시 뭐 거의 제가 이거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위에 어른들 말씀은 남들이 한 10년 할 거 당신은 한 2년 만에 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역할을 끝내고 나니까 CEO로 발령을 내면서 삼성 석유화학을 가봐라.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조회사를 맡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장군 알죠? 장군, 장수. 장수에도 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장군의 첫 번째 조건은 용감한 거 아닙니까? 칼싸움 잘해야죠. 근데 사실은 용감한 거 위에 있는 게 머리가 좋은 지장입니다. 지장 위에 있는 게 덕장이죠. 덕으로 조직을 다스리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운장입니다. 운 있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삼성석유화학을 처음에 갔을 때 적자가 수천억이 되고 거의 뭐 회사가 굉장히 이제 어려져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냐면 제가 취임하기 전주까지 회사가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나다가 취임하던 주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내내 흑자가 나다가 제가 의료원에 발령을 받고 떠난 다음 날 회사가 적자로 바뀝니다.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취임하는 날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다가 떠난 날 적자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이제 30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벌었죠.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의료원으로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났는데 제 이제 한 33년 사회생활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특진이라는 거거든요. 특별 선거, 발탁 이런 건데 제가 33년 동안에 9번 발탁을 했고 30대에 별을 달았습니다. 임원이 됐고 2008년도에 CEO가 됐는데 그때 최연소 CEO를 했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방점을 다르게 라는 데 제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 캐리어 보시면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캐리어가 잘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삼성전자에 퇴사를 하고 또 격리를 시작하면 격리로 끝을 내고 이런데 저는 삼성생명 비서실, 경영혁신실, 경제연구소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석유화학, 병원 무려 7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보직도 재무관리 이런 거는 조직에서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혁신 전략 이거는 또 가장 이 프로그레시브한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들과는 다른 이제 이런 이력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키워드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요한 것은 남들과 무엇이 같은가가 아니라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제가 튄다고 웃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튀지 않는다고 웃습니다. 다른 모습이 보이십니까? 쉽죠? 보이십니까? 밧줄이 새로 돼 있죠? 남들과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게 다른 점 보시죠. 뭐 하나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뭐 아실 테고. 요거 조금 찾기 힘든데. 보이시죠? 예. 튀지 마라. 뭔가 튀면 이 기성세대들은 가능한 튀지 마라.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아라. 똑같이 살아라.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시죠? 지천에 깔린 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요새는 이런 하지 마라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지 말아죠. 그래서 튀는 것은 남들하고 다른 것이고 남들하고 다른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 중에 틀리다라는 말이 있죠. 틀리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죠. 이 옷이 내 옷하고 틀리다는 거는 이 옷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틀리다라는 말에 이 두 마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것은 틀린 거고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 자체가 틀리다에 잘못됐다 이거는 맞죠. 남들과 다르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버드의 종신 교수를 받은 이 문 교수가, 문영미라는 교수가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모든 사람이 틀려지는 게 아니라 다 같아진다. 왜 그럴까? 패자들의 선택은요,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뭐가 모자란가? 그래서 모자란 약점을 보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자들의 선택은요, 약점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들보다 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극대화를 시키는 게 위너들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너들의 선택은 내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게 위너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스펙을요, 오리한테 비유를 곧잘 하는데요. 오리는 조금 날죠. 조금 달리죠. 조금 헤엄도 칩니다. 근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가 되려고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든지 호랑이처럼 달리든지 상어처럼 헤엄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뭔가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점, DNA 1% 차이입니다. 1% 차이에 사람과 원숭이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답다는 거죠. 삼성다운 제품, 삼성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삼성이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다운, 여러분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다운, 제만의 경쟁력 1%는 호기심과 상상력입니다. 제가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경험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호기심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호기심이라는 게 아주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호기심을 발동을 한 거죠. 제가 삼성생명에 있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삼성생명에 이제 경리과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경리과에는 이런 전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이런 전표 쓰는 데가 없죠. 전부 다 이제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는데 이런 전표가 하루에 수만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이만한 포대에 담아가지고 어깨 메고 이 태평로에서 여의도까지 있는 전산실에 그걸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다 주산으로 좌변 우변을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공기입니다. 천공기.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천공으로 구멍을 뚫어서 요렇게 구멍을 뚫으면 1, 요렇게 구멍을 뚫으면 2 이런 식으로 할 때거든요. 이게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비가 온단 말이죠. 비가 오면 이 마대자로 점포가 들어간 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여의도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는데 말이죠. 사람은 비 맞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표가 비가 맞으면 큰일 납니다. 왜? 전표에 수기하는 걸 잉크로 쓰거든요. 비를 맞으면 잉크가 다 번집니다. 여의도 가서 보면 다 이 전표들이 갱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큰일이 나죠. 사람은 비를 쫄딱 맞더라도 이 포대자루 이게 비가 안 맞도록 하는 생활을 한 2년 하다가 보니까 야, 나도 뭐 괜찮은 학교 나왔는데 이 포대자루 들고 비 맞으면서 다니려고 이 길을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이 전표 처리라는 걸 다 전산화로 합니다. 전산화를 하고 온라인 리얼타임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흔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아주 인류 기업들만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결국 해내죠. 그 다음에는 생존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생존을 위한 호기심.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비서실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서실에 제가 5년을 조금 넘게 있으면서 배웠던 키워드 딱 한 가지는 Why입니다. 왜? Why 중에서도 5Why입니다. 이 모습이 돌아가신 저희 선대 이병철 회장님 모습인데요. 이 선대 회장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줬던 경영 기법 중에 최고의 기법은 5Why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가볍게 그게 왜 일이 그렇게 됐을까? 이래 물어보십니다. 아, 예. 그 답 잘하죠. 그거는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거는 그럼 왜? 무엇이 잘못됐지? 한 3번 정도 묻고 나면 대개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3분 이상 못 넘어갑니다. 거의 이 5분까지 답을 넘어가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아주 깊이 숨어들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되는 게 이 5why, 5분 묻는 거죠. 제가 이제 5분 묻는 why라는 게 소위 말하는 호기심 발동 아닙니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뀐다 라는 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소설에서 만든 말인데요, 아주 세계 석학이죠. 이 사람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어떤 대답을 얻느냐, 이거는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르다라는 거죠. 아주 식상한 이야기를 하면,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호기심이야말로 그 자체로서 충분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스마트한 질문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책을 한 권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것은 질문입니까?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뽑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화성인이 지구에 오면 도대체 인간은 뭔가?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왜? 국가는 있는데 글로벌 정부는 없는가? 이런 질문. 환경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경 문제가 빈곤이나 에이즈보다 더 큰 문제인가? 사람이 욕심이 없다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택동이 현재 중국으로 돌아오면 과연 현재 중국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접할 때 감탄을 하죠. 이야, 이거 정말 멋진 질문이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로뱅이라는 부호 아십니까? 이거는 질문 플러스 느낌표죠.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 나올 때, 이야, 우리가 무릎을 치는 거죠. 저희들이 아하 러닝이라는 건데요, 영어로 아하고 일본말로 나루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인트로뱅이라는 단어가 인트로게이션이라는 게 질문이라는 뜻이고, 뱅이라는 게 이 관관한 사람의 언어로서 감탄, 이야 대단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인트로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감탄할 만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에 들어가면서 이런 호기심은 살아남기 위한 호기심도 아니고 생존하기 위한 호기심도 아니고 즐거운 호기심으로,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물론 학교 때는 공부는 안 했지만은요, 이제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94년도에는 대기업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열린, 지금은 요새 열린 방송, 열린 음악회, 열린 다 쓰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행을 시켰고, 산업 클러스터, 강소국이란 말도 작지만 강한 나라, small but strong country, 이런 거, 국가 브랜드, 디지털 유목민,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더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 준비를 하면서 쳐보니까 이미 대기업병이라는 용어는 국어국어학원에서 나오는 신어로서 2000년도에 수록이 됐고요. 열린 시대, 열린 경영, 이게 나오고 나니까
열린이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다. 열린 음악회, 열린 교육, 열린 사회 뭐 등등. 강소위라는 말도 이제는 사전에 수록이 됐고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서 서울병원에서 갖고 있는 키워드는 유목하는 병원. 좀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얻은 이 별명이 구원투수, 아이디어맨, 혁신전도사 이런 키워드가 제 앞에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키워드를 제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호기심과 상상력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또는 권력을 가지고 싶다. 이게 되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인이라는데 저는 사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거는 정말 부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동기부여시키는 유일한 원천은 저는 호기심과 상상력이다. 호기심만 갖고 있으면 지옥까지 가서도 염라대왕한테 염라대왕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게 호기심입니다. 또 아인슈타인 이야기입니다. 뭐 자기 자랑 같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신기했다. 그래서 내가 이까지 왔다라는 이야기죠. 호기심이라는 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죠. 저도 아침에 내부에 들어가면 이쪽을 뭔지 아시죠 이게? 왜 여러분들이 그걸로 들어갑니까?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이 호기심은 도대체 본질이 뭘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정주성이다. 정주라는 것은 한 군데 눌러 앉는다는 겁니다. 한 군데 집착한다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헤매는 게 호기심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호기심이라는 것은 헤맨다, 유목한다, 이동한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가 된다. 그리고 디지털 유목민이 된다. 라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부시맨 이야기입니다. 부시맨이 전통적인 유목민이고 이동민 아닙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를 마시다가 콜라를 창밖으로 던집니다. 이게 부시맨이 사는 동네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뭘까? 이런 식으로 또 찔러보기도 하고 불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털어보기도 하다가 결국 이 부시맨이 이 콜라병을 떨어뜨린 주인한테 이걸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출발하는 게 부시맨인 영화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요, 이게 유목민이 아니고 정착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콜라병이 먼저 딱 떨어지면 제일 먼저 콜라병을 본 사람이 관원에 전화를 합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와서 폴리스 라인을 딱 치죠. 그리고 국과수에서 나와서 그 콜라병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이 콜라병은 여러분들의 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제야 사람들이 콜라병을 마치는 거죠. 이게 정착민과 유목민의 차이점입니다. 얼리 어댑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보면 신기하는 사람들, 얼리 어댑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얼리 어댑터냐 하면 전 세계 평균 13.5%가 얼리 어댑터인데요. 우리나라는 국민들 중에 42%가 나는 스스로 얼리 어댑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얼리 어댑터 제1호가 이 서재원 씨인데요. 어디 계시나요? 저기 있네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데 이게 15년 전에 우리 서재원 씨의 모습인데, 정착민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유목민은요,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사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몽고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몽고에 가면요, 몽고 사람들 시력이 4.0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 시력이 4.0일까요? 진화의 결과입니다.
항상 지평선 너머로 쳐다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짐승이 다가오는 건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건지, 내가 키우는 소떼나 양떼가 도망가는 건지를 수백만 년 동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유목민 시력이 사천국이 됐다는 거죠. 정착민들은 성을 쌓고 유목민들은 길을 만듭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성을 쌓는 자가 이길까요? 길을 닦는 자가 이길까요? 정착민들은 길이 있으면 갑니다. 유목민들은 내가 가면 길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최근에 뜨는 국가들이죠. 이 뜨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이동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네덜란드, 무적함대, 이스라엘, 3000년을 헤매는 민족 아닙니까? 스웨덴, 바이킹 후손이죠. 핀란드는 훈랜드입니다. 훈족들이 만드는 땅이 핀란드죠.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기심과 상상력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첫째, 천재면 된다. 맞죠? 근데 상상력과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탤런트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다 라고 에머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상력과 호기심은 천부적인 게 아니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힌트가요, 이 자크 아탈리,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가 얘기했던 이 호모노마드란 말이 결국 미래의 인간은 다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서로 이동을 하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로 이동을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가르치러 이동을 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우러 이동을 한다. 결국 미래의 모든 인류들의 운명은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목민의 조건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벼워라. 두 번째, 자유로워라. 세 번째, 타인을 환대를 해라. 네 번째,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다섯 번째, 늘 뭔가가 접촉이 되라. 마지막으로 박애정신을 지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려고 그러면 첫째, 뭔가에 고착되지 않고 가벼워야 됩니다. 소유를 하면 무겁습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자유롭게 상상을 해야 됩니다. 남들을 환대를 해야 되고, 항상 주변의 변화를 감지를 하고, 늘 접촉이 돼야 되고, 박애정신을 지어야 된다. 유목민의 조건과 호기심의 조건이 같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뷰자대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데자뷰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데자뷰가 뭡니까?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경험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게 데자뷰죠. 뷰자대는 반대말입니다. 과거에도 자주 여러 번 봤는데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느낌, 이게 뷰자대입니다. 뷰자대의 천재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스로 아이폰은 창조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not create, reinven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이미 1960년도에 브라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제품인데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모니터, 스피커, MP3. 피터 드러커 이야기입니다. 피터 드러커 스스로 자기들은 혁신가고 천재다라고 남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을 파악을 한다. 일상에서 얼마나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느냐라는 게 피터 드러커의 경쟁력이라는 이야기죠. 뭐 어떻게 하느냐?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호기심과 상상력의 기폭제는요, 남들과 다른 이질적인 사람,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생각을 접하는 겁니다. 손쉬운 방법들이 있죠.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책을 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로. 영화를 봅니다. 아주 다른 장르로.
다큐멘터리를 즐겨서 봅니다. 모든 장르의 음악을 듣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제 뇌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책만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거의 공짜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책만큼 남의 지식을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심하게 주말에 책을 한 50권씩 읽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책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책이 뭐가 있습니다. 가면 저는 그 책을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척을 하면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주말에 차 뒤에 책을 이만큼 싣고 집에 가서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책을 한 권을 딱 들고 본론 안 봅니다. 서론, 결론, 목차 보고 머릿속에 인덱스를 심어놓고 책 중에서 가장 저의 호기심을 끄는 거 작게는 10페이지, 길게는 20페이지를 봅니다. 그리고 읽었다고 치고 던져놓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읽죠. 이따가 무언가가 옛날에 내가 봤던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 할 때 꺼내서 정독을 합니다. 책 읽는 방법도 절대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습니다. 동시에 10권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한 권 놓고 침대 옆에 하나 놓고 소파에 하나 놓고 사무실 하나 놓고 여행 가방에 하나 놓고 동시에 두세 권을 읽어갑니다.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를 드리죠. 책 10권을 동시에 읽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꼭 텍스트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본 와인 책 중에서 가장 잘 된 책은요, 이원복 교수가 쓰신 와인의 세계라는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을 여러분들이 절대 우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웬만한 전문서적 5권 이상의 지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재미난 거, 만화도 좋다는 거죠. 내가 즐겁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 읽기 어려운 걸 골치 아프게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화두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현재 머릿속에 갖고 있는 화두는 진화론이라는 화두를 제가 한 3년째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는데요, 이 화두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본다는 거죠. 많은 정보가 흘러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은 다 놓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화론이라는 갈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지나갈 때 제가 하나씩 낚는 거죠. 일단 화두가 생기면요, 그 화두에 대해서 끝까지 무언가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두를 여러 개를 가져가면요, 제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화두가 유목민, 복잡계, 진화론, 사회임리학, 디지털 이런 여러 가지 화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 이력서의 끝부분은 이렇게 많은 화두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생기게 되죠. 펑키 비즈니스라는 책을 보면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다양성의 제곱의 비례를 한다. 컨버전스라는 이야기하고 다이버전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컨버전스, 한 군데로 수렴을 한다. 다이버전스, 뭔가 확산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컨버전스의 모습입니다. IQ 테스트죠. 여러분들 IQ 테스트 해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여러 가지 예를 더해드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퍼즐이 뭐냐? 생각의 폭을 좁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IQ 좋은 사람과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틀립니다. 왜? 상상력은 뭔가를 확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벽돌이 있습니다. 벽돌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집을 짓는다, 흉기로 쓴다. 제가 기발한 용도를 말씀하신 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소개드린 책 3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벽돌이 따뜻해요. 예. 그럼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변기 뒤에 있는다. 또, 예? 예? 화분도 책에 다 나오죠. 예. 벽에. 그거는 머리가 거의 돌이 돼야 벽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분요.
그래서 이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은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책을 두 권을 더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을 할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수많은 내용들이 이 책 두 권에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생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엮고 허물고 뒤집으라는 연대 김용학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My Way.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가 아닙니다. My Way는 나의 스토리에서 나온다. 어떤 스토리냐? 남들과 다른,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포장이 된 남들과 다른 스토리에서 My Way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스토리텔러가 되십시오.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당신다운, 나만의, 나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임파서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점 하나짜리 찍으면 임파서블이 I'm possible이 됩니다. 이 점이 여러분들의 열정이고 여러분들의 청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의 전도사 윤수봉 사장님의 정말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입니다. 예. 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선생님과 함께 이제 Q&A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정말 재미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물 한 잔, 예, 한 잔 저희도 원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술을 못해가지고 물을 좋아하는데요. 강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아니면 마음속에 생각해놨던 그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입장하기 전에 우리 윤수봉 사장님께 궁금한 사항들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통해서 4분, 5분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한 3분 정도 뽑으셔서, 예, 첫 번째 질문 어떤 게 좋을까요?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먼저 멘토는 누구셨나요? 부터 대답을 할까요? 저희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을 때 제가 직접 한 8년 반, 9년 가까이 모셨던 최우석 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은 중앙일보 주필까지 하시고 저희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오셨는데요. 이분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 경제연구소가 굉장히 뭔가가 잘 되고 좀 여러 가지 사람들 시선을 받을 때 언론에서 수도 없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올 때 이제 제가 그 어른한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니까 인터뷰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여지없이 자릅니다. No. 왜냐? 기자들은 기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연구소는 보고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병원은 사람을 잘 고쳐야 된다. 결과로 보여줘야지 과정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저한테 주신 큰 경험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뭔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를 하는데 동기부여 요소가 되게 3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네. 하나가 명예를 얻고 싶다. 하나가 권력을 갖고 싶다. 셋 중에 한 길만 택해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탐하다가는 망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탐하고 망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탐하면 망한다. 외길로 가라.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하여튼 저는 최우석 소장님을 저는 제 멘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의 그 위의 멘토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좀
네, 재밌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꼭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만의 인재를 알아보는 법 있으신가요? 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사회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분들은 이제 조만간 사회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CEO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나 여러 가지 채용에 직접 나갑니다. 인터뷰를 제가 직접 여러 번 해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실제 제가 사람을 뽑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스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펙 쌓기에 이제 열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요. F학점 맞는 가락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든지 또는 뭐 외국어를 전혀 못한다든지 제처럼 학점이 뭐 2.0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단 과락은 되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창의성 있고 독창적이고 남들과 다른가 이런 걸 봅니다. 주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최근에 본 책이 뭔가요? 전공 과목 왜? 라고 이야기하면 네. 거의 한 7, 80%가 뭐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수호지를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수호지를 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멘탈 모델이 있고 자기 틀을 가지고 주관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 기준에서는 100% 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뭐 벌써 오래 안 됐겠습니까? 뭐 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저희 조직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이 무엇을 하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 남들이 스펙 사니까 나도 스펙을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본은 일단 갖추되 그 외에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안 간 길, 남들보다 내가 특히 잘할 수 있는 거에 힘을 집중을 해라는 거죠. 특히 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미래 세상의 키워드는 창조와 도전이기 때문에 네. 창조의 첫 번째 조건은 남들과 다른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러니까 스펙이나 여러 가지 말고 나만의 뭔가를 좀 찾아야 된다. 사실 저도 이 얘기에서 공감을 좀 했던 게 맨 처음에 제가 그 산티라는 그런 키워드 선생님이 네. 크게 웃으시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방송 관계자분들이 꺼려하는 다들 1등만 추구하는 그 곳에서 제가 산티를 개발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실제로 제일 싫어하는 게 산티예요. 예. 실제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 와닿습니다, 선생님. 예. 이 대목에서 우리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딱 눈에 띄는. 경쟁이 지겨우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이건데요. 경쟁. 경쟁은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 경쟁 없는 세상에 가려고 그러면 뭐 무인도에 혼자 사는 수밖에 없죠. 이 디폴트로 놓는다는 방법은 그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죠. 경쟁은 이미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없고 그거를 경쟁을 즐겨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경쟁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경쟁력이 뭡니까? 남들보다 뭐를 잘하면 되죠. 근데 아무나 하는 거에 가지고는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거에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다 보면 경쟁 자체가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뒤에도 노후 계획 궁금하다고 얘기까지. 예. 다른 분의 노후 계획까지도. 사실은 예. 저는 뭐 노후 계획은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시던 여러분들 노후 계획이 제가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이 왜냐?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예. 네네. 이 사람도 포유류 아닙니까? 원래 모든 포유류의 수명은요. 자기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원래 한 24세 애를 놓고 애가 24이 되면 50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수명입니다. 근데
사람이 뭐 의학도 개발하고 뭐도 개발하고 뭐도 개발해서 수명이 점점 60년, 70년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명이 미니멈 110에서 120입니다. 앞으로 90년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화두 말씀드렸잖아요. 5년에 화두 하나만 개발한다고 보십시오. 앞으로 화두 한 15개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현장에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다. 이 질문만큼 내가 오늘 꼭 질문을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 계신가요? 자, 네? 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본인이 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선택을.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분,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셨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남종이라고 합니다. 네. 직장인이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위기와 역경이 있으셨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꼭 알고 싶습니다. 지금 헤어스타일 봐서는 지금이 위기이신 것 같은데 제가 예. 위기와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 간절해요. 이 얘기를 해달라. 사장님,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와 역경에 대해서. 네. 저는 어떤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거는 평정심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라든지 뭔가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균형적인 감각을 찾아야 될 때는 가장 먼저 제 마음 자체를 쿨다운을 시키고요. 쿨다운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다른 스트레스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계 상황이 오면 저는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게임 열심히 합니다. 또 제가 음악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CD 사면 제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듣습니다. 같이 듣고 스타크래프트도 같이 게임하고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1시간 동안 거의 귀청이 나가도록 듣고 나면 이 쿨다운이 많이 되죠. 쿨다운이 되고 나면 균형적인 제가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때 의사결정을 내리면 대부분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스타크래프트와 그리고 힙합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는데 여러분들 지킬 건 좀 지키면서 초반 러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초반에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상가해 주시면서 쿨다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성문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님께서 저에게 열정적인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성문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